정도가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은 43페이지죠. 43페이지. 43페이지를 보시면은 그게 제목이 뭐냐면 오음의 뜬 구름 부질없이 오가고 삼독의 무거품 헛되이 충분하노다. 이 대목입니다. 오음의 뜬 구름 부질없이 오가고 삼독의 무거품 헛되이 충분하도다. 여기에서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죠?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색수상 행식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되는데 그 색은 뭐냐면은 이 사물이고요. 이 방바닥이라든지 내 몸이라든지 이것이 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 행식은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고 그 상은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행은 이 생각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행이고 그 다음에 식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오음이라고 하면은 이 책이 사물이잖아요. 이 책이 색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내 마음이거든요. 이 책이 내 눈을 통해 가지고 내 의식 속에서 이렇게 박히는 이 과정이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세부적으로 하면은 수라고 하는 이 느낌, 이 책이라는 느낌이 첫째 이렇게 딱 박히면서 그것을 갖다가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아 이것은 책이구나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이 세분화해 가지고 색수상 행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온에 뜬 구름 부질없이 오가고 부질없이 이 오온을 갖다가 구름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것이 부질없이 오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러면은 이것을 책이라고 이 사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아 이것은 책이구나. 색깔은 어떤 이런 색깔이고 이게 모양은 네모제비고 요 속에는 글이 박혀 있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것은 책이구나 이렇게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틀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책을 딱 보면서 아 이것이 틀렸구나. 이것이 깨지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 책이 비어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항상 이런 책을 보든지 사물을 보든지 이 우주 삼라만상의 산하대지를 보든지 이것을 보면서 아 저것이 비어있구나.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책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내 마음이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 책이 내가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도 이 책이 요것처럼 보일까요?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버리고 없는데 이 책을 보고 이것이 책으로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어버렸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제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봐도 책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까지도 죽어버리면 그럼 나도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이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책을 볼 수 있는 생명체가 모두 다 죽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책을 관찰하고 볼 수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버렸는데 그럼 이 책은 어떻게 생겼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이 책을 읽게 생겼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거든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이 그 유명한 그 화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이 책은 어떻게 생겼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하기로는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책은 이렇게 사각형이고 색깔은 이럴 것이고 이 속에 있는 글이 있을 것이고 이럴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책을 우리는 이것을 책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것은 책이구나 하는 이것이 경험에 의해하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갓난 아기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이 책을 보여주면은 갓난 아기가 이것을 책이라고 아느냐 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는 이 어릴 아기들을 보면은 그 높이도 모르잖아요. 마루에 있다가 보면은 톡 떨어져갖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거리 감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 조금 자란 애들이 마루에 떨어지지, 갓난 태어난 애기들은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갓난 애기들이 어떤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은 그 애들이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저것은 지금 이제 바깥에 있는 저 소리를 들으면서 저것은 돌 깎는 기계 소리구나 이렇게 아느냐 하면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기는 태어나면서도 이미 부모로부터 그 DNA를 받아가지고 이미 머릿속에 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도 처음에는 모른다고요. 경험이 자꾸 쌓이면서 마루에서 이렇게 톡 떨어지면서 거리라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 경험에 의해 가지고 아는 것이지 처음부터 아는 것이 아니다고요. 그러면은 이 책을 갖다가 어린애한테 탁 보여주면서 야, 이 책 뭐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어린애가 그 책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린애가 누구냐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이 피부 속에 있는 이 세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 한 개 한 개가 이것이 한 100조 개나 되거든요. 만 개도 아니고 100만 개도 아니고 1000만 개도 아니고 1조 100조나 된단 말입니다. 그 수많은 세포 중에서 하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손톱이 자라고 하는 이 손톱 이것을 떼어내면은 요 속에 있는 정보가 전부 다 있잖아요. 내가 밥을 먹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사는 이 정보가 이 작은 이 세포 속에 DNA 속에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 저장되어 있는 이것이 음식을 먹고 자라면서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갓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아버지의 정보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는 그 아기도 처음에는 이것이 책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이전 조상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조상님도 제일 처음에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마 아주 미세한 버섯균과 같은 이런 그 기초 생명체가 몇백억 년을 몇백이 아니지 천만 년 이렇게 1억 년 이렇게 진화되어 오면서 지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미세했던 단세포 이전이 되어 가면은 이것을 보면서 저것은 책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단세포까지도 그 이전으로 들어가고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에 딱 들어가서 이 책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책을 하나 딱 보면서 이것이 책이라고 할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것은 책이다. 이것이 누가 보든지 책 아니겠느냐. 이렇게 한다고요. 이것이 착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착각이면은 이 책이 눈에 보이죠. 그러면은 이 책 색깔이 약간 회색이고 제가 생명입니다만은 회색이 맞죠? 이 회색인데 정말 이 책 색깔이 회색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까만 색깔이니까 이것도 이 검은 약간 회색인데 그럼 이 색깔은 진짜 이 몸 속에 이런 색깔이 있느냐는 겁니다. 없잖아요. 왜 없느냐면은 이것을 여기다 구덩이를 파고 100m 쏙 들어가고 뚜껑을 탁 닫아버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안 보입니다. 이것만 안 보이는 거야. 손가락을 이렇게 해도 손가락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이 자체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면 이 형광등 색깔이에요. 그래서 형광등이 없고 태양이 없는 곳에 그래서 100m 쏙 들어가면은 이 색깔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산화대지가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금날 밤 별도 없는 금날 밤에 이렇게 보면은 산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뭔가 별빛이라도 있으니까 산이 흐릿하게 보이지 그거 안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이 책은 회색이구나 하고 이렇게 보는 이 책 자체는 회색 아니에요. 이 책 자체는 아무 색깔이 없고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전기불이 있으니까 이 전기불의 빛에 의하고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그 색깔에 의해 가지고 이런 회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우선 이 자체에는 색깔도 없는데 우리는 색깔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딱딱한 이 감각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감각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만지면은 아, 이런 딱딱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후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이런 그 유명한 분들은 이 세상의 삶을 갖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거나 더 많이 살았거나 더 많이 배웠다는 거네요. 능력은 다 다르거든요. 아인슈타인은 그쪽 방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재미있게 놀고 잡담 많이 하는 쪽으로 능력이 굉장히 발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식의 이런 농담도 잘하고 장난도 잘 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발된 사람이고 아인슈타인은 그 진짜 멍청하다고요. 잘 놀지도 못하고 그 책 속에 박혀가지고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혼도 하고 말이지 그 인생 파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어떤 쪽으로 개발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리보다 뛰어난 것은 아닌데 우리보다는 그쪽 방면 쪽으로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보면은 참 아름다운 산화대지를 감상할 줄 알고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 것을 갖다가 참 수심에 지나서 이렇게 그 추억 속에 잠겨 있고 하는 이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로봇은 감히 꿈도 못 꾸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능은 전부 다 같죠. 활용 면에서 약간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실제 이 바깥에 있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이것은 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진리거든요. 그러면 이 책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 불교에서 맨날 하루 들고 공부하는 것이 이 책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거 묻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의 본래 모습이 뭐냐? 그럼 이 리모컨의 본래 모습이 뭐냐? 이겁니다. 이것만 대답할 수가 있으면은 공부가 끝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 책의 본래 모습은 무엇이냐? 이것을 누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딱 말을 하자마자 자기의 업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이게 주워 담았던 지식이 튀어나오거든요. 이것을 딱 보면서 우리 인간은 이것은 네모잡이고 책이고 이것은 해석이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박쥐한테 이게 뭐냐고 딱 물으면은 박쥐는 눈으로 못 봅니다. 그렇게 음을 전파를 쏘아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튕겨져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해석이라고 하는 이것은 박쥐는 모릅니다. 그러면 박쥐는 박쥐식으로 이 책을 갖다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모기라든지 아니면 군뱅이라든지 아니면 지벼룩이라든지 그보다 더 적은 이 버섯에 있는 조그마한 포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백혈구나 적혈구 같은 이런 그 작은 생명체라든지 그러면 그 생명체는 이것을 뭐라고 보겠느냐는 겁니다. 적혈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이런 적은 생명체는 이것을 책으로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몸도 해미경을 들여다봐야 겨우 보이는 것이고 이 백혈구는 이 책을 보면은 거의 이 책을 통과해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책은 그냥 구멍투성이거든요. 이 책을 이렇게 전자해미경을 쳐다보면은 공간이 전부가 공간이고 물체는 동대문 운동장에 보면은 이 포도알 3개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책은 구멍투성이고 물체를 찾아보려고 하면은 한참 가야 물체가 보인다고요. 그러면은 백혈구라든지 적혈구가 이 책을 보면은 흑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몸이 크니까 보이는 시각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흑공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뭔가 이것이 물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작은 생명체는 우리하고는 또 자기의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게 본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그것을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이것은 딱딱하다, 이것은 물체다 이렇게 보면서 내가 보는 이 시각은 진리다, 누가 봐도 이것은 딱딱하게 보일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배력이라든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라든지 적혈구, 백혈구라든지 아니면은 감기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생명체는 이 책을 갖다가 우리하고는 다른 식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는 이 책을 보면서 흑공이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바이러스 보고 저 멍청한 놈 이것이 어째서 흑공이냐고 딱딱한 물체 아니냐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말이 옳으냐? 둘 다 틀리잖아요. 정말해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산하 대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것은 산이다, 저것은 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저 바이러스 같은 이런 감기 바이러스는 이 세상을 우리하고 또 다른 식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온 색수상 행식으로 통해 가지고 이것은 책이다 하는 이 결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하의 진리다, 이것은 책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 세상을 갖다가 얼마나 잘못 보고 있는지를 전혀 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빠사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왜 관찰을 하라고 하고 화두를 들으자고 하냐면 내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안 움직입니다. 오늘도 집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집에 계시다가 바깥으로 나오셔가지고 차를 타고 하암사까지 오시고 또 여기서 걸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는 이 과정에서 그 주위에 있는 내가 걸음을 많이 걸었고 차가 또 많이 이렇게 달렸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산화 대지가 많이 바뀌었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가고 오고 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갖다 이빠사나를 통한다든지 하두를 통해 갖고 자기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왜 움직입니까?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이 실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있다가 자동차 타고 오시면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방이 그 앞에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건 잘 안 되지만 애기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금방 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차 속에 있으면서도 이것이 차가 가는 것이 아니고 방 속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자세도 이 자세에서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차 시트에 앉아있으니까 다리를 밑으로 내렸을 뿐이지 전혀 다를 것이 없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지 내 내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심장은 안방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콩닥콩닥 뛰었고 내 호흡도 내 방에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호흡을 했고 내 피 속에 있는 이 백혈구, 적혈구 100쪽이나 되는 세포들이 전혀 옮겨감이 없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 세포들은 여기가 차속이다, 여기가 집안이다, 여기가 하암사다 전혀 구별 안 합니다. 전혀 구별 안 하면서 내 몸속은 그대로 콩닥콩닥 뛰면서 이 정보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가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내 혼자서 나는 차를 타고 간다, 뭐 한다, 세상은 자꾸 이렇게 거리가 바뀐다, 이런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착각을, 정말 이것이 착각인지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그 관찰을 가만히 하잖아요. 걸음을 걸어갈 때 앞발을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고 그 다음에 뒷발을 따라서 올리면서 천천히 앞으로 내려가고 이 과정을 너무나 유심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집중을 하고 관찰을 다 해보면은 안 움직입니다. 이 몸속에 있는 이 세포들이 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감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가고 하는 이 과정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고요. 방 안에서 해서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관찰을 유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안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암사다고 하는 것이나 차를 타고 있으면 차속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것은 내 이 눈에 있는 이 시각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옮겨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속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 과거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차를 만들었다가 차속을 만들었다가 하암사를 만들었다가 또 내 집 안방을 만들었다가 이 속에 있는 이 뒤에 내 세포 속에 있는 정보들이 끝없이 바뀌면서 이게 활동 사진을 영화 텔레비를 찍고 있거든요. 나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은 잘못된 착각을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걸어간다.
여기서 저기까지 간다 하는 이것이 착각이구나. 나는 단 한 걸음도 옮겨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고 몸속에 있는 심장은 톡톡톡톡 뛰고 있고 호흡은 이렇게 숨을 이렇게 내쉬고 이 속에 있는 위장은 그 속에 있는 그 내용물을 갖다가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모든 기능들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혼자서 나는 차를 탔니 어디를 가니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옮겨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갖다가 확인을 하라고 이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안 옮겨가거든요. 전혀 옮겨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에 이제 그 산에 가서 이제 일을 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비가 오나 이렇게 이렇게 비 오면 가기 싫잖아요. 그래도 방 안에 있으면 가기 싫다고요. 그래도 억지로 우비를 이렇게 다 입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비 오는데 산에 나무 하러 갑니다. 가고 있으면은 전혀 안 움직여요. 금방까지 내 머리 짜증으로서는 바깥에 비가 오고 뭐 하고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고 날씨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춥고 이런데 어떻게 저기 가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탁 나서 보면은 전혀 안 움직입니다. 내 머리 세계 속에 있는 생각이 짜증을 내고 춥니 어떠니 이렇게 하지 내 몸 자체는 방 안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일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방 안에 있어도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운동하고 일을 합니다. 그 일이나 바깥에 나가고 나무 한다고 톱질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생각으로 나는 일을 한다 하기 때문에 짜증을 막 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보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뭐 짜증을 낸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하는 것은 오온의 장난이에요. 오온이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짜증을 내고 싫다 좋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전혀 이 내 몸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차리면은 나는 움직이지 않구나. 나라고 하는 이 본래 모습은 원래가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게 실증을 내고 짜증 내는 것은 뭐냐면은 내 기억입니다. 내 과거의 잘못된 정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색수상 행식이라는 오온이 반야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오온이 다 공한 줄 알면은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난다. 이것이 반야신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온으로서 일어나는 판단, 이것은 책이다. 일을 하면은 힘들고 짜증난다. 남들이 나를 갖다가 모독을 치면은 속에서 우라가 치민다 하는 이것이 마음이나 몸이나 하는 이것이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라고 수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가만히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왜 사마타가 필요하냐면은 사마타라는 것은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이 약하면은 망상에 들떠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볼 때도 어린애들은 이렇게